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작품 김승옥 작가의 작품이고 1965년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그 포장마차죠, 포장마차. 이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만난 이 세 명의 인물이죠, 세 인물. 이 세 인물의 무의미한 대화죠.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러한 그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이제 무력한 지식인들, 이 무력한 지식인들의 내면 풍경 이런 것을 이제 잘 묘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통할 수 없는 개인의 고독이죠. 소통할 수 없는 개인의 고독과 공동체적 유대감 상실. 이걸 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승욱 작가는 1941년생이고요. 아직 이제 지금 살아 계시고요. 1960년대를 대표했고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죠. 거기 작가 소개 부분을 보세요. 페이지로는 27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단을 했고 그다음에 무진기행이 특히 이제 유명한 작품이죠. 그리고 제일 밑에서 둘째 줄에 밑줄 치세요. 1960년대 자본주의적 삶의 일상성을 감수성의 문체로 형성화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272쪽을 보시면 1964년 겨울에 어떤 분위기를 쭉 써놨죠. 첫째 줄부터 1964년 겨울을 서울에서 지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밤이 되면 거리에 나타나는 선술집, 오뎅과 군참새, 참새구이를 이제 군참새라는 건 이제 참새구이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참새구이를 포장마차에서 팔지 않죠.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술을 팔고 있고 얼어붙은 거리를 휩쓸며 부는 차가운 바람이 펄럭거리게 하는 포장을 들치고 안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서면 여러 가지 이제 그 풍광이 있죠. 이제 그곳에서 세 사람이 만났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먼저 말을 주고받은 게 나가 있고 대학원생이 있는 거죠. 나와 대학원생. 안이라는 성이 안씨라는 대학원생이죠. 25살짜리 25세 25세고 대한민국 청년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부잣집 장남이다. 그리고 나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25세는 이제 여기서 나를 이제 의미하겠죠. 나 25세가 이제 그 대한민국 청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청년인데 이제 이 내가 볼 때는 이 뭡니까 이 부잣집 장남이 대학원생이 부잣집 장남이라는 걸 알았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 이제 보면 그 273쪽에 보면 거기 세 번째 단락이 나오죠. 안녕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아직까진. 그가 말했다. 김영은 파리를 사랑하세요? 예 라고 난 대답했다. 날 수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날 수 있는 것으로서 동시에 내 손에 붙잡힐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날 수 있는 것으로서 손 안에 잡아본 적이 있으세요? 가만 계세요 보세요. 그는 안경 속에서 나를 멀거니 바라보며 잠시 동안 표정을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없어요. 나도 파리 밖에는.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제 1964년 겨울이고 밤이죠. 이제 1964년 겨울 밤은 한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1960년대의 어떤 시대 상황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겨울이니까 겨울의 정서가 있죠. 차가운 정서. 그 다음에 밤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또 쭉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좀 건너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서는, 다시 좀 이야기 드리면, 안이라는,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안이라는 사람이 있고, 김, 그다음 사내 이렇게 있는 거죠. 나는 김이고, 이렇게. 세 명의 남자죠. 또 이제 그 외에 서울 밤거리 사람들. 이렇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요. 276페이지로 넘겨보세요. 276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이제 중략이라고 나오죠. 276페이지 보면. 자, 이 중략 밑에 이제 쭉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결국 등장인물을 잘 이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77쪽에 보면, 밑에서 6째 줄 보겠습니다. 전봇대로 시작되는. 전봇대에 붙은 광고판 속에는 이쁜 여자가 춥지만 할 수 있느냐는 듯한 쓸쓸한 미소를 띠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어떤 빌딩의 옥상에서는 소주 광고의 네온 사인이 열심히 명멸, 이 명멸은 깜빡거렸다는 뜻이에요. 밝고 없어졌다는 뜻이니까. 소주 광고 곁에서는 약 광고의 네온 사인이 하마터면 잊어버릴 뻔했다는 듯이 황급히 꺼졌다가 다시 커졌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이 부분 밑줄 쫙 치시고, 전부터서부터 켜져서까지.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뭡니까? 1960년대 이 서울의 밤거리 이미지죠. 밤거리 이미지. 이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는 완전히 얼어붙은 길 위에는 거지가 돌덩이처럼 엎드려 있었다.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어때요? 감수성이 돋보이는 표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78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중략 밑에 두 줄 내려가면, 오늘 낮에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보면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나옵니다. 거기. 그 바로 밑에 줄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이런 말 나오죠. 지금 278쪽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슬프지도 않다는 얼굴로 우리를 쳐다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병인지 아니 조심스럽게 물었죠. 278쪽 밑에서 넷째 줄. 그러니까 급성 내막염이라고 의사가 그랬습니다. 아내는 옛날 급성 맹장염 수술을 받은 적도 있고 급성 폐렴을 앓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만 모두 괜찮았는데 이번엔 급성엔 결국 죽고 말았다. 여기서는 이제 절망감이죠. 마지막 줄에 절망감이라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79쪽을 보면, 사내는 고개를 떨구고 이제 입을 우물거리고 있었다. 이게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279쪽의 중간 아래 부분,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습니다. 이런 말 나와요. 병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난 서적 월부 판매 외교원, 그러니까 판매원, 세일즈맨에 지나지 않고 4,000원을 줬다는 거예요. 4,000원. 돈 4,000원. 자,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이제 장기 기증이죠. 난 두 분을 만나기 얼마 전까지도 세브란스 병원 울타리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고요. 자, 280페이지 넘겨보세요. 280페이지.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돈을 써버리고 싶다고 나오죠. 거기 세 번째 줄에 280페이지. 돈이 없어질 때까지 함께 있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이제 하룻밤에 4,000원 쓰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시체 장기 기증 받은 돈을 가지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집에서 이제 거리로 나왔을 때는 키에 있었고 돈은 1,000원이 없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뭐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 좀 내려가다가 이제 어디로 갈까? 280쪽 밑에서 한 7째 줄이죠. 갈 데가 없죠. 중국집 곁에 양품점에 쇼윈도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열장이 있었죠. 자, 끌어당겼죠. 넥타이를 골라가죠. 내 아내가 사주는 거야. 나오죠. 사내가 호통을 쳤다. 우리는 알록달록한 넥타이를 하나씩 들었고 돈은 600원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600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70을 이제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6, 7에 42죠.
그러니까 42,000원 정도의 가격이죠. 양품점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까 하니까 281쪽이죠. 귤 장수가 있었다고 나오죠. 셋째 줄. 아내는 귤을 좋아했다고 외치며 이제 그곳으로 가요. 300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37에 21, 21,000원 정도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가 되다가 좀 내려가다 보면 소방차 따라갑시다 나오죠. 281쪽 밑에서 한 7째 줄 정도에 저 소방차를 뒤따라 갑시다. 나는 귤 껍질을 3개째 벗기고 있었다. 지금 불구경하러 가고 있는 겁니까? 라고 아니 아저씨에게 말했다. 안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벌써 10시 반인데요. 좀 더 재미있게 지내야죠. 돈은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호주머니를 뒤져서 이제 돈을 털어냈죠. 그것을 아내에게 건네줬고 헤아려 보니까 1,900원하고 동전 몇십 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략 부분 나오고요. 그 양반 역시 죽어버렸습니다라고 둘째 줄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밑줄 쫙 치고 이게 사내의 죽음이죠. 이렇게 나오고요. 283쪽에 보면 그 둘째 줄 나오죠. 그 양반 우리 어떡하라는 건지. 그러게 말입니다. 혼자 놓아두면 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해본 최선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난 그 양반이 죽으리라고는 짐작도 못했다니까요.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김영 우리는 분명 25살짜리죠. 난 분명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밑에 이제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밑줄 쫙 치세요. 이게 이제 속물의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이 각자의 방으로 갔다는 것은 가서 잠을 잤다는 것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폐쇄, 소통, 단절. 자, 이런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죽음에 대해서도 외면을 하죠. 왜 외면하냐면 같이 엮이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도 이 사내의 죽음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해. 사내의 죽음에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본주의적 근대성과 일상성의 발견 284쪽입니다. 거기 이제 보시면 그래서 그 이 작품은 이제 감수성의 혁명이라는 수식어다가 있고 유년에서 성년으로의 이니시에이션의 문제라는 거죠. 이니시에이션. 이걸 이제 좀 더 유식한 말로 입사라고 하는데 입사. 입사라는 게 회사에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어떤 성인으로 들어가는 의식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시기에 어떤 근대적 주체의 성립 문제 나오죠. 그 첫 번째 단락 밑에 셋째 줄. 그러니까 이건 결국 개인의 발견이죠.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일상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 단락에 일상성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285쪽에 보면 김승옥 소설의 감수성과 미학이라고 나왔는데 이 김승옥은 이제 어떤 그 밑에 쓰시면 좋겠는데 시 정신에 의한 산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서정적 분위기죠. 분위기 자체가. 이 서정적 분위기라는 것은 뭡니까? 소설과 시에 소설이 있고 시가 있겠죠. 이 소설과 시의 경계선 이게 이제 모호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감각적 체험과 상징적 이미지를 구사한다. 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286페이지에 보면 자아와 타자의 매개와 소외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작품은 자아와 타자의 어떤 매개 소외, 인간 소외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alienation. 이걸 나타낸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일상의 식민지화라고 나왔죠. 일상의 식민지화. 그러니까 서울 1964년 겨울 중 선술집에서의 만난 김과 아내에게 그 옆자리에 이제 가난뱅이 사내가 합류하는 장면이죠. 거기 밑줄 좀 쳤어요. 세 줄. 은 자본주의 인간관계의 타락상, 즉 인간관계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현실을 냉소, 차갑게 비운다는 거죠. 냉소라는 것을 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돈과 죽음의 문제.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이제
이거에 대해서 5문제가 나오는데 5문제를 한번 풀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제는요. 이 소설, 이 1964년 겨울 시간적 배경인 작품 속의 계절은 당연히 언제겠어요? 겨울이죠. 1964년 겨울 서울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이 선술집에서 만난 세 사람이 있어요. 중에서 이 도수높은 안경을 썼죠. 안의 직업은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대학원생. 라고 그랬고요. 세 번째는 사내의 아내가 입원하죠. 그리고 사망 후 시체를 팔게 된 병원. 당연히 아까 설명드렸죠.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세브란스 병원. 이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그 아까 설명드렸죠. 이게 278페이지를 보시면 나옵니다. 거기 중략에서 세 줄 내려가서.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는 이 아내의 시신과 교환한 도구죠. 교환한 돈으로 구입한 물건. 그 다음에 가격. 이게 잘못된 것은 이게 문제죠. 그래서 넥타이 600원, 그 다음에 귤 300원. 이건 맞죠. 이제 그 넥타이를 고른다고 나오죠. 그거 280쪽에 보면 밑에서 둘째 줄에 돈 600원이 없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그 281쪽에 넷째 줄에 300원이 없어졌다 이런 말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다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차 1900원 아니, 소방차는 이제 뒤를 따라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서울은 모든 가로의 집결지입니다. 집결지. 서울은 모든 가로의 집결지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뭐겠느냐 이렇게 나왔죠. 1번은 희망이고요. 2번은 사망이고요. 3번은 욕망입니다. 당연히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뭐겠어요? 모든 욕망의 집결지겠죠. 욕망. 그렇게 보시는 게 이 문맥적으로 가장 어울리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김승옥 작가의 서울 1964년 겨울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읽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